예, 피고인 이제 재판을 마치려고 합니다. 재판을 마치기 전에 이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두 분 부장님, 먼저 저와 변호인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충실하게 심리해 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1971년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 관료로 임관한 이래 지난 50년간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1997년의 IMF 사태 등 우리나라 경제의 부침과 함께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의 최일선에서 제 일생의 전부를 바쳐온 것을 긍지와 보람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에 저를 갑자기 불렀습니다. 저는 당시 영문을 모른 채 미국 대통령과의 소통 문제로 부르는 줄만 알고서 대통령실에 갔습니다만 꿈에서조차 생각지 않았던 비상계엄 선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대외 신인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 차례 설득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와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국무위원들을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해둔 비상계엄 선포 시각도 미루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비상계엄 선포 회의를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매 순간 자책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 직후 2024년 12월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진솔한 사죄를 하였고 그 마음은 그때나 지금 이 자리에서나 한결같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저의 무거운 책임감을 잊은 적이 없고 국민들께 큰 고통과 불안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솔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를 믿고 평생을 함께한 저의 아내와 친지, 동료, 선후배, 저와 함께했던 국무위원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에게도 국무총리로서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두 분 부장님,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죄책감에 불면의 나날을 보내면서 우리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의 공직자 양심에 비추어 제가 이 비상계엄 선포에 일조를 하였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서 말씀드리는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존경하는 재판부에서 저의 이러한 고백을 현명하게 밝혀주시리라 믿으며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하여 주시고 충실하게 심리해 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이 사건은 이제 변론을 종결하려고 하는데요.